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온라인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매트는 IS가 아프간 일부 지역에서 세력 확대를 시도하다 반군 세력 탈레반과 교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는 실제 이유는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336조로 추산되는 막대한 내장 지하 자원을 확보해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주요 6개국과 일하는 핵협상 타결을 위해 오는 6월 30일 합의 시한을 넘겨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미국 고위관리가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우린 항상 협상 대표들이 본국과 협의차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정부 측이 30일까지 IMF에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여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가 나온 가운데 그리스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터키 등도 7월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시한이 연장되거나 새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아프가니스탄을 노리는 실제 목적은 3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지하 자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매트는 IS가 아프간 일부 지역에서 세력 확대를 시도하다 반군 세력 탈레반과 교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는 실제 이유는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336조로 추산되는 막대한 매장 지하 자원을 확보해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장 광물은 구리와 에메랄드에서부터 히토류까지 다양한 데다 오랜 내전으로 매장지 대부분에서 채광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새로 체결한 채광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역민들이 채광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IS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거나 경비나 관리 등이 허술한 매장 지역을 확보 채광해 이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우드 샤하 샤바 아프간 광물 석유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답변에서 IS가 성장세인 아프간의 광업 분야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치안 불안으로 아프간 정부가 339건의 채광 계약 가운데 100건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한편 IS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아카샤트 인산염 광산을 수중에 넣은 것을 포함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시멘트 공장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요 6개국과 일하는 핵협상 타결을 위해 오는 6월 30일 합의 시한을 넘겨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미국 고위관리가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이란 협상대표단의 대변인도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협상이 6월 31일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서 협상대표들이 7월 1일 이후에도나마 교섭을 이어가 전반적인 타결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협상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귀국하기로 결정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우린 항상 협상 대표들이 본국과 협의차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린 핵협상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면 6월 31일 넘겨 며칠 동안 교섭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 시안과 우리가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들이 돌아가서 훈령을 받으려고 본국에 드나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대표들이 교섭을 이어가고자 6월 30일이 지나서도 빈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요 6개국은 이번 빈 협상에서 타결을 보려고 주력하고 있다며 시한이 장기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홀로코스트 이전에 근접한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인 유대인정책연구소는 현지 시간 28일 내각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현재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42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유대계거나 자신을 부분적 유대계로 여기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유대인 숫자는 2차 대전 직전인 1,650만 명에 육박한다고 JPPI는 전했습니다. 나치와 협력자들에 의해 학살당한 유대인은
600여만 명에 달해 홀로코스트가 끝난 1945년 살아남은 유대인 인구는 1,1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JPPI 보고서는 유대인 인구가 늘어난 이유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출생 증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거주 유대인 인구는 약 610만 명이며 이스라엘은 서방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거주 유대인 인구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47만 5천 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캐나다가 그 다음입니다. 아비노암 바르 요셰프 JPPI 소장은 미국에서 부분적 유대계 자녀 가운데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유대인이 더 존경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외 유대계 젊은이들을 이스라엘에 단기 체류시키면서 정체성 확립 교육을 받도록 하는 출생권 이스라엘 프로그램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스 외에 우크라이나도 7월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9일 연합인포맥스와 정보 제공업체 마킷에 따르면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15,343bp, 베네수엘라와 터키는 각각 4,594.09bp와 214.27bp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또한 자국 내 친러시아 반군과의 갈등, 러시아의 대립 등으로 90만 명 이상이 해외로 탈출했고 국내 역시 13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부도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채권국들과 150억 달러 규모의 채무 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기획하는 400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안의 일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앤드류 마테니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내달 24일 채무 90억 달러에 대한 이자 1억 2천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면서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달 초 총선이 치러졌지만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디스는 터키의 신용등급을 Baa3로 평가하고 있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